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요즘엔 밖에 나가보면 정말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끔 꽃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거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데이터 과학자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 수학을 전공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에서부터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과학자가 팀에 있거나 하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게다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 머신러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뒀던 그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머신러닝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문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정의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강에서 머신러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을 놓친 분이 계시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크게 세 종류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분류, 회귀, 예측, 그룹화 등등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각 문제마다 풀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걸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스 러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의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람들이 잘 모아놓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 데이터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Kaggle, 구글 데이터 서치, 그리고 레딧, UCI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는 AI 팩토리,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AI 허브, 그리고 데이콘 등과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았던 데이터들이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들어가서 보면 참고가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을 다 살펴봐도
내가 풀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회사나 아니면 개인 컴퓨터에 그동안 쌓아놨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CSV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도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저장소에도 없다면 정보의 바다인 웹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파이썬을 활용한 웹 크롤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구글 이미지 서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나면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처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손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작업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의 형식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자료를 모으다 보면 각각의 데이터의 포맷이 다를 수도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날짜 데이터를 다 다르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형식에 맞춰서 통일을 할 건지 정한 다음에 작업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과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이 어떤 건지 정한 다음에 그에 맞게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형식까지 다 맞추고 나면 비어있는 값을 채우는 작업도 해야 돼요. 물론 데이터에 빠진 값이 없이 잘 채워져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한두 개씩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머신러닝에 학습을 시키기보다는 근사값이라든지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하는 게 학습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친절한 AI, 시청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피처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전 영상의 시청 횟수와 출연하는 고양이 마리수가 비어져 있죠. 그리고 진행자의 출연 여부도 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 영상의 시청 횟수와 출연하는 고양이의 마리수는 숫자이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다른 값들의 평균 값으로 비어있는 곳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 영상 시청 횟수는 1000, 그리고 출연하는 고양이 마리수는 2 이렇게 채우는 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진행자의 출연 여부는 평균 값을 가지지 않아요. 숫자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으로 채워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yes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값들을 다 채워주는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관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업로드 날짜로부터 우리는 업로드 요일과 그 다음에 그날이 휴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계절이 사계절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피처로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계절성에 따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휴일과 평일에 따른 차이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강의로 준비하다 보니까 왠지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거에 한번 비유를 만들어 봤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 정의예요. 여기서는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가를 정의하는 게 되겠죠. 저는 김밥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김밥 재료를 구비를 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김밥 세트라고 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이미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패키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구매해서 쓰면 돈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을 테고, 만약 여기 들어있는 재료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김밥의 종류가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직접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란을 날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단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러고 나면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비슷한 사이즈, 모양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우리는 김밥을 쌀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절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 많은 양을 모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머신러닝 만드는 거에 좀 익숙해졌다,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피처도 더 추가하고 데이터의 양도 더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공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들은 제가 유튜브 설명 페이지에 다 링크로 같이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실습할 때 데이터를 같이 준비해보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